마음의 여유가 1등.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조심스레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소개한 덕목들이 협상을 할 때 꼭 갖춰야 할 자질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연말 시상식에서도 대상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조연이나 우수 연기자들이 없다면 드라마가 아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란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협상할 때 단 하나만 갖출 수 있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마음의 여유라고 답하겠다. 치열한 협상 테이블에서 마음의 여유라니 이게 말이야 빙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도 중요한 말이다. 협상에서의 마음의 여유란 이 계약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배짱을 의미한다.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나 또한 중요치 않은 일이나 관계에서는 오히려 힘을 빼고 take it easy 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관계일수록 완벽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아이러니한 것은 살면서 전자의 태도를 발휘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았다는 점이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과는 오히려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상대의 말과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며 시시각각 기뻐하고 좌절하며 혼자 마음속으로 사랑했다 이별했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험 말이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면 머리와 손이 먼저 알고 굳어버린다. 아무 글도 써내려가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아버리고 만다. 겨우 써낸 글은 왠지 모르게 허공에 떠도는 그 누구의 글도 아닌 글이 되고 만다.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잘해보고 싶은 협상일수록 모든 응대와 커뮤니케이션에 힘이 바짝 들어간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글이글 불타는 계약을 향한 의지를 들키게 되어 도리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상대의 반응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일희일비하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한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상대가 뒤로 물러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힘을 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달라진다. 바로 눈앞의 문제에만 매몰되던 시야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각도로 그리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상대방을 대할 때도 여유가 한껏 묻어난다. 이러한 여유 있는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상대가 도리어 안달을 내게 된다. 우리의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 무언의 압박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결국 협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계약이 꼭 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때 오히려 계약이 더 잘 체결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닥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협상 중에 나는 여유 있다 되뇌며 명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첫 번째 비결은 관심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아니, 협상의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다면서요. 상대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서요. 라고 되묻는다면 물론 그 말도 맞다. 여기서 관심을 분산시키라는 말은 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협상에만 집착하며 매몰되지 말고 다른 업무에도 의식적으로 관심을 분산시키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협상을 여러 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바쁘다면 오히려 심적으로는 하나의 협상을 대할 때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마음의 여유는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에만 올인해야 하는 상황일 때,
우리에게는 어느새 집착이라는 귀신이 들러붙고 만다. 내가 글로벌 사업부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담당하는 국가들이 많았을 때다.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가별 매출이 다수 상승했다. 보통 한 사람이 두세 개 국가를 맡곤 했는데 나는 혼자서 4개, 많게는 7개의 국가를 책임졌던 적도 있었다. 테베 미캄 싱말부, 사실상 동남아 한류 시장 전체로도 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 나는 매일매일 저글링 가는 기분이었다. 태국에서 발생한 이슈를 처리하다가 캄보디아 구매자의 메일에 응답하고 뒤이어 미얀마 구매자와 미팅을 마치고 나면 베트남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때 매출 실적이 높았던 까닭은 비록 몸은 바쁘고 머리는 쥐가 날 지경이었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를 7개나 담당하다 보니 하나의 국가에 그다지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만약 베트남 매출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신에게는 아직 6척의 배, 아니 6개의 국가가 남았소 라는 생각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었다. 그렇다 보니 계약 하나하나에 발을 동동 구르며 조급해하던 마음을 벗어 던질 수 있었다. 그리고 워낙 바쁘다 보니 계약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게 되었다. 최대한 비효율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 작은 것에 연연하며 상대방과 기싸움하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때보다 훨씬 성과도 좋았다. 큰 가지는 살리고 작은 가지들은 쳐내는 방식이었다. 또한 마켓이 열리면 7개 국가에서 온 다양한 방송사의 구매자들과 30분 단위로 미팅을 하느라 항상 분주했다. 미팅이 한 건이라도 지연되면 내 주변은 다음 미팅을 기다리는 구매자들로 북적였다. 이 모습은 의도치 않게 구매자들에게 잘 나가는 셀러로 비춰지게 되어 나의 주가는 올라갔다. 그들은 내게 시간을 끌며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대신 웬만하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그들에게 연락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락을 전보다 더 반가워했다. 또한 내심 우리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잘 나가는군. 어차피 우리 계약에 목매지 않을 테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라고 생각했는지 나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두 번째 비결은 바트나에 있다. 바트나란 협상이 조파, 즉 합의 가능 영역을 벗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한다. 대안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넷플릭스의 성공에는 하우스 오브 카드, 오징어 게임 등 오리지널 콘텐츠가 1등 공신이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은 아니었다. 유통 플랫폼으로서 좋은 콘텐츠를 수급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 미디어들이 넷플릭스에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워킹 데드를 회당 135만 불에, 시트콤 사인펠드를 1억 9천만 불에 구매해야 했다. 결국 엄청난 수급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앞당기게 된다. 여기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넷플릭스에게는 바트나인 셈이다. 바트나를 확보한 넷플릭스가 결국 대성공을 거두고 나아가 전 세계 콘텐츠 수급에서도 크나큰 협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당연지사다. 이 외에도 거래가 예상되는 다른 거래처들이 있을 경우 이 또한 바트나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남의 성과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힘든 상황에서도 배려와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 자기 것만을 움켜쥐며 아등바등하기보다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 남을 험담하며 자위하기보다 그 시간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그 사람의 인격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졌을 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뤄낸 성취든 물려받은 수저 색깔이든 평균 넘는 외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성격이든 종교 같은 가치관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고유한 취미든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든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정리해보자.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바로 여유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는 자신이 가진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의식에서 나올 수 있다. 집착을 분산시키려는 노력 또한 필수다. 단 오해하지 말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해서 업무 자체에 태만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과정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되 감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기억하자. 삶의 모든 장면에서는 틈과 여유가 필요하다. 그곳이 비록 막대한 금액이 걸린 협상 테이블일지라도 말이다.